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 상위 종목들의 그 목표 수익률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엑셀 파동으로 삼성전자 요게 이제 4월 9일 기준인데 요번에 59,000원에서 62,000원 사이를 계속 내놓으세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저는 오늘 50%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5,000원과 22만 원 사이 오면 다 팔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아까 그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하종가 치고 땡기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면 또 하나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팔아먹을 때는 자주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시면 오늘 여기 딱 보시면 SK 하이닉스 반매도 이런 전략 세웠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거보다 어디냐? 오늘 이게 대체 거래소에서 SK 하이닉스를 저는 이거를 뭐 팔라고 하는 의도던 세력들에 의한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고가가 21만 4천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9시부터 시작한 본장에서의 그 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장 시작하기 전에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돼 갖고 21만 4천원. 이건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온 거예요. 상승률로는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120불까지 치고 나가주면 요 18만 원을 지지해주고 또 20만 5천 원, 21만 5천 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엔비디아가 120불 가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오늘 밤이든 금요일이든 다음 주에 나스닥이 갑자기 또 500이나 또 700 정도의 변동이 생각보다 200~300%는 괜찮은데 5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와서 또 변동성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또 17만 5천 원을 다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파신 분들은 다시 17만 원대는 다시 껴넣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가 상위 종목의 에너지를 보시면요. 시가 상위 종목들의 에너지를 보시면 어떠한 흐름이 전개되나 한번 보시죠. 시가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그 매매 주체별 삼성전자는 59,000원, 6만원, 61,000원, 62,000원에 계속 20, 20, 20씩 내놓으면서 오늘 삼성전자 보세요. 외국인이 매수해주지 않았습니다. 매도만 적었을 뿐이에요. 저 어마무시하게 100만 주, 300만 주, 170만 주, 500만 주, 700만 주, 1200만 주, 400만 주, 270만 주 때리다가 오늘은 그냥 21만 주.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보실래요? SK 하이닉스 17만 주 사줬습니다. 제가 이 4월 4일 날은 500만 주, 200만 주, 이 하루에 500만 주 때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7만 주. 오늘 대표되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몇백만 주씩 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투자자 동향에서 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지만 3,300억, 7,400억. 에너지가 작아요. 그리고 문제는 프로그램 매매의 비차익이 2,800억 배. 이나마 이게 오늘 150포인트를 유지한 하나의 에너지가 아닌가. 여기 보시면 거의 9천억, 5천억, 1조 4천억, 1조 1천억, 7,800억. 이 추세적인 에너지의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 외국인은 집중적으로 사주지 않고 있다가 문제예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했던 거는 시간을 좀 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포 사이클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환율 부분이었습니다. 환율 부분. 그나마 오늘 원달러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요. 어디다가 올려놨나? 앞으로 오늘 이게 1,500원 돌파하면 원달러 다행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의 고가에서 하루 만에 40원 정도의 급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1,500원대 돌파하면 우리 시장 뭐 제2의 IMF 난리 나면서 더 투매가 유발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이게 이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달간 시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간 시간 벌었다. 이런 것들도 실전에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카운팅을 해주세요. 어떤 걸 카운팅을 하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각각의 종목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세명전기 예를 들까요? 오늘 상한가 친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철도 그 여러 가지 개발 기획 뭐 이런 것들 연결할 때,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저는 61.8 중소형주보다 좀 블루칩 시가상위 뭐 상위 종목들은 뭐 21에서 38이지만 약간 좀 블루칩들 중대형주들 이런 것들은 38.2에서 61.8 여기서 때리지만 이런 중저가 세력주들은 61.8에서 100에서 비율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세명전기는 7,000원대 오면 때리는데, 우리가 또 떨어질 때 여러분들한테 각각 샘플링으로 더존 비전 사마알림은 이렇게 우량했던 종목을 매수 전략을 세워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량한 종목입니다. 그럴 때 이런 로직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든 뭐 이러한 대표성 종목 21%와 25% 사이에서 매도 전략을 세우고, 약간 그 블루칩은 그러니까 30% 50%에서 때리고, 세력주나 잡주나 이런 투기적인 거는 61.8을 100에서 때리는데, 이 더존 비지오는 우하향 굉장히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고점이 92,000원, 저점이 49,000원. 이런 것들은 38.2가 68,000원입니다. 간단해서 7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7만원, 75,000원, 8만원. 마치 한정기수랑 비슷한 감각으로 때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마알림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들 2만원입니다. 얘도 38,000원, 27,000원, 얘는 27,000원, 28,000원, 29,000원, 3만원, 1,000원 단위로 20%씩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기를 넘겼어요. 환율도 1,500 넣어가지, 뭐 또 미중 정쟁에 트럼프의 저 또라이 전략에 전 세계가 붕괴될 거, 뭐 공포가 일단 나스닥이 12% 올라가고 90일간 유예를 주고 이런 것들로 일단 한 달은 시간은 벌었고, 5월 달에 중국의 이제 의견을 모으는 뭐 전인대 정협에서 중국의 의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합의하고 회담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만 공격해, 미국하고 뭐 끝까지 싸워, 이렇게 되면 난리 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대응한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오는 빅데이터들을 잘 체크해야 돼요. 이번 급락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승부를 걸어 드렸던 것도 어떤 논리였냐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서 이 흐름을 제가 빌 에크만이 이 빌 에크만이란 분, 이분이 자꾸 뭐 트위터나 SNS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2024년 11월 6일 그 미국 대선 그 전에 민주당은 붕괴될 것, 올인 머스크 같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인한 분입니다. 아주
큰 리틀 버핏이라고 하듯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빌 에크만이 계속 이쪽 머스크나 빌 에크만이나 이런 측근들, 그 월가의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90일 유예 기간이 뭐 이런 루머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언제 미국 시장에서 그런 루머가 나왔냐면요. 여기 요 날입니다. 4월 7일입니다. 우리가 승부가 하는 첫날. 이날 14,700에서 16,200까지 하루 만에 갔다가 트럼프가 아니야! 그대로 해갖고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거의 120% 때리고, 그럼 반대로 중국도 84 때리면서 치고받고 할 때 공포인데, 어저께 밤에 1시에서는 이제 70개국이 협상하러 하고, 이 협상하는 분들이 물리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유예를 선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게 루머 나올 때 이거 가짜뉴스 아니다, 이런 의견이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도 나왔고, 이 측근들 사이에서 싸우는 갈등 구조가 일단 현실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빌 에크만, 켈 랭곤, 이번은 홈디포 창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에 치명적을 보신 이런 싱크탱크들이나 관련된 분들의 공격, 이게 이제 피터 나바로의 집중된 에너지를 너무 한쪽만 고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하고 피터 나바로가 또 대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보면 아름다운 관세 유예 검토 안에다가 하루 만에 다시 유예. 완전히 트럼프, 우리가 보면 말장난의 변동성이 놀아나고, 이게 1000포인트 올랐다가 또 1000포인트 빠졌다가 거의 1500포인트 오르고 난리 부르스 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을 잘 봅니다. 이게 늑대예요. 트럼프예요. 이 양 같은 이 관중이나 투자한테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안 믿어요. 이 양은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노상 움직이는 가까이에서 이 발언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공포같이 떨어지면 사고, 이거를 또 무마시키는 약간의 이런 뉘앙스의 유인책 나오면 때리고 하면서 이 변동성을 극복해 가고 대응하는 게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한덕수 대통령 대행하고 28분 통화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등장할 걸로 봅니다. 여기에는 포스코 그룹과 그 다음에 또 오늘 테마 상승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딱 상승 섹터를 보시면 해저 터널 이런 것들이, 또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물주기가 아닌가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요거 부산산업이나 특수건설이나 LS 마린솔루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 6월 달에 조기 대선의 정책 관련주라면, 여기에는 그 바로 알래스카 관련된 뭔가 이렇게 테마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는 그냥 셰일가스라고 넣어보면, 셰일가스는 있나?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셰일가스. 여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무조건 65,000원 돌파하기까지는 단타하지 마십시오. 한국가스공사를 5만 원 봅니다. 한국가스를 5만 원. 이렇게
N자로 제2의 한국우주 같은 계단식으로 가나 보시고요. 이거 갈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또 중요한 게 조선기자재, 조선도 같이 가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또 실전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서 제가 또 하나의 역발상 전략으로 체크한 것, 전번에 제가 유가가 50불까지, 이거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 70불단에 이 트럼프 정책 2.0 시대에는 50불대를 볼 거다라고 작년부터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이게 59불 갔을 때 제가 역발상 전략으로 이제 됐습니다. 유가 올리는 게임, 여기서 뺐다가 올리는 게임을 왜 할까요? 푸틴하고 같이 또 뭐를 모색해야 돼요. 그린란드 자원 개발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쑥 들어갔죠.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 확장에 아주 요때다 하고 열 올리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가가 70불 넘을 때까지 또 어떤 형태의 전략이 나오면 그때 빈집털이로 제가 유가가 바닥 돌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석유로 있나? 여기 보시면 이 LNG에 흥구석유를 찍어드렸어요. 흥구석유.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기 하종가 주고 9,000원대, 8,000원과 9,000원대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 요 13,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마십시오. 흥구석유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석유화학 쪽에서도 같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막 나올 겁니다. 오늘 그 의미에서 그린케미칼이 상한가를 쳤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오늘 상승 종목의 색깔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급등 종목들 보면 그린케미칼, 그 다음에 또 소부장의 미래반도체, 에코바이오,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들은 계속 우양하고 관심 없다가 로켓포를 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또 세명전기 이런 것들, 여기에는 지금 정치 인맥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인맥보다는 정책 관련주, 트럼프 정책 관련주가 알래스카 LNG 개발, 그 다음에 SMR, 그리고 이제 유가가 70불 되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또 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생각하는 변동성에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이 급락하려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란 공격과 대만 노이즈. 요거는 5월달 지나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서 짧게 트레이딩 한다라는 감각으로 시장을 조절해 보시고요.